안녕하세요. 역사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계백장군. 우리 모두 비극적인 영웅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황산벌 전투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백장군의 죽음. 이건 비극적인 패배의 상징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정말 그랬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장면부터 한번 떠올려 보죠. 때는 서기 660년 7월, 모든 운명이 결정될 전투를 바로 앞둔 그날 밤, 황산벌입니다. 상황은요, 진짜 말이 안 되죠. 계백이 이끄는 병력은 고작 5천. 근데 상대는요, 신라와 당나라의 5만 대군입니다. 딱 봐도 10대 1.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죽으러 가는 싸움. 비장하고 영웅적인 마지막 저항,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그 백제 진영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절망감?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거대한 실험을 앞둔 공학자들처럼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긴장감만 흘렀다고 합니다. 아니, 죽음을 코앞에 두고 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 계백장군의 막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진짜 싸움은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지식으로요. 맞습니다. 계백장군이 집중했던 건 당장 눈앞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지성, 그러니까 지식과 미래. 그의 진짜 전쟁터는 황산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에 바로 옹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군사책 같은 게 아니에요. 과학, 건축, 철학.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가 70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의 결정체, 그 자체였던 거죠. 계획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짜 보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백이 어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건 칼 쓰는 법이 아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지성의 뼈대를 주겠다. 와, 이 한마디에 그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날 밤 아들에게 한 가르침은 그냥 공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한 문명의 불씨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하나의 의식이었고, 동시에 어린 아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비밀 임무였습니다. 아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다. 백제의 살아있는 옹관이 되어야 한다. 싸우는 게 아니라 백제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는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라는 거였죠.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철학이 완전히 갈리는 게 보입니다. 신라는 충성이라는 뜨거운 감정으로 병사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백제는 달랐습니다. 이치, 즉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나라는 무너져도 지식만큼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그날 밤 아들이 뭘 배웠냐고요? 와, 그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고도의 금속 재련 기술, 판옥선 같은 최신 군함의 설계도, 심지어는 거울의 광학 이론, 암호를 푸는 수학 알고리즘까지 말 그대로 백제 문명의 모든 정수가 어린 아들의 머릿속으로 통째로 옮겨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개인적인 수업이 사실은 나라 전체가 동원된 역사를 속인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황산벌 전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딱 하나, 바로 시간 벌기. 백제의 지식이라는 씨앗이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지연 작전이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연극은요, 총 3막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자, 1단계 지연, 계백장군이 5,000명으로 5만 대군을 황산벌에 꽁꽁 묶어두는 거죠. 그동안 2단계 시선 끌기, 의자왕이 수도에서 아주 거창한 항복쇼를 벌여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수도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탈출, 모두가 이 항복쇼에 정신이 팔린 바로 그 순간 백제의 진짜 보물, 즉 학자들과 계백의 아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죠. 병사들 앞에서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이 작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황산벌은 우리의 무덤이 아니다. 1000년 뒤 부활할 지성의 요람이다. 적들을 한 걸음이라도 더 여기에 묶어두어라. 이건 패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철저히 계산된 희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신호가 의자왕에게 도착합니다. 그 신호를 본 의자왕이 조용히 말하죠. 계백, 그대의 몫은 끝났소. 이제 나의 차례로군. 아, 왕과 장군이 정말 한마음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연극을 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백제는 멸망했죠. 하지만 이걸 정말 패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계획이 남긴 유산, 그 결과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애초에 이 계획은 당장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뒤를 내다본 정말 거대한 설계였죠. 일본어로 건너가서 고스란히 보존된 백제의 지식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훗날 고려를 세운 왕건에게 이어지고 마침내 한반도에서 다시 그 꽃을 피우게 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제라는 나라는 지도 위에서 사라졌을지 몰라도 백제라는 문명은 죽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른 땅에 옮겨 심어져서 때를 기다렸던 거죠. 지성은 칼을 이겼고 시간은 설계자의 편이었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대반전을 딱 요약해주네요. 역사 속 패배자로 기록된 그들이 사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최종 승리자였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진짜 승리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는 생각과 지식의 힘일까요?